지난 13일 신우정 씨는 홀로 키운 다정했던 아들 양준혁 군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냈습니다. 항상 어디 다닐 때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어. 너무 딸같이 제 생각만 하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었는데 불쌍하게 죽은 제 아들 제발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도대체 무엇이 27살의 젊은 아들을 어머니에게서 앗아갔을까요? 양준혁 군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장성군 남면의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로 붐벼야 할 급식실은 썰렁했습니다. 급식실 문 앞에 부착된 작업 중지 명령서만이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양 군은 이곳에서 선풍기 단 2대로 더위를 식히며 동료 2명과 함께 에어컨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에어컨 일부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급식실 실내 온도는 여전히 33도에 달했는데요. 사고 당일에는 최고 체감 온도 35.4도, 평균 상대 습도 87%를 기록하며 장성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상황. 땀으로 옷을 다 적셔요. 속옷까지. 작업자들이 느꼈을 온도는 훨씬 더 높았겠네요. 그러죠. 여기 안에는 더 덥죠. 양군이 이상 증세를 보인 건 오후 4시 40분경. 급식실에서 작업 중이던 양군은 밖으로 나와 무릎에 손을 얹어 간신히 몸을 지탱하더니 다시 급식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아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아예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가지고 자기 몸을 제대로 주체하지도 못한 그 상태로 아기가 비틀비틀하면서 갈지자로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그리고 한참 후에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기를 부축하는 그게 멀찌감치 뒤에서 떨어져서 걸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잘 못 봤어요. 근데 뒤에 또 직원분이 또 따라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만 나오지 아기를 부축을 하거나 물을 들고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양군이 이상 증세를 보이고 30분이 지난 오후 5시 9분. 양군의 어머니는 문자 메시지로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아이를 여유롭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그러고 나서 저를 데리러 오라고 또 카톡에 그 주소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아드님이 이상하니까 119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신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아무리 천번만번을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아기를 그렇게 방치를 할 수 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로부터 또다시 20여 분이 지난 오후 5시 30분. 그제야 119 신고가 이루어졌고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양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양군은 안타깝게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27살, 건장했던 청년의 직접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중심 체온을 측정했을 때는 39도로 이제 그것도 충분히 높은 상태였고 119 현장 도착했을 때도 42도 이상으로 측정 불가가 나왔다고 하고 처음 들렀던 병원에서도 자발순환 회복된 후에는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안타까운 건 양군이 에어컨 설치 업체에 입사한 지 겨우 이틀째 되던 날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양군은 관련 업종에 근무 경험이 없었는데도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수습 기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날 첫날 한 12시간 가까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첫날. 원래 보통 채용되면 바로 안전교육을 한다거나 처음 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업무 약간 지시나 매뉴얼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돼서 바로 이제 힘든 일을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할 시간도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된 것 같아요. 비닐에 싸서 호주머니에 넣어둔 담뱃갑이 땀에 절어 해질 정도로 양군은 근무하며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속에는
일의 고됨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물을 못 마시겠다 그랬어요. 물을 못 마시게 했고, 그리고 거기가 더우니까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쿨링 모자 같은 거를 쓸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더우니까 이거 쿨링 모자 써도 되냐라고 말을 했더니 쿨링 모자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왜 이렇게 더운 날씨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모자를 쓸 수 있게 하는데 여기는 왜 못 쓰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고. 따따부따는 사고 경위와 대처 과정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업체를 찾아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업체 직원들과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억울해요. 그 작업한 사람이 네. 나 와서 막 저녁에 1시간 앞에 앉았다 그러네. 잠을. 그 전에 거의 목병이 생활하면서 PC방에 다니고 그러는가 봐. 그러다가 잠도 안 자고 이제 그냥 돈 벌어갖고 저녁에 PC방에 있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직원들이랑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갑자기 어지럽다 하더라. 그동안 갑자기 튀어나오더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핸드폰 뭘 찍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간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해당 업체는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사고의 원인을 양군의 생활 태도와 건강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과연 업체의 말이 사실일까? 이분이 여기 PC방 좀 자주 오셨을까요? 좀 왔을까요? 하지만 따따붙다가 취재한 결과 양군이 평소 PC방을 방문한 횟수는 한 달 평균 4회 이내. 이마저도 사고 일주일 전에는 방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사고 전날에는 첫 출근이 힘들었던 나머지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분향소에 좀 찾아오셔서 뭐 처음에는 약간 형식적으로 약간 애도 표현을 하고 미안하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거든요. 근데 고인의 평소에 어떤 기저질환이나 뭐 평소에 물 많이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상한 또 무슨 간질이라느니 뭐 허위 사실을 좀 너무 많이 회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 약간 폭염 속에 쓰러져서 방치된 게 지금 핵심인데, 회사에서 오히려 고인의 개인 질병이나 이런 걸 좀 몰아가는 게 이게 진짜 애도일까? 진짜 사과일까? 약간 좀 이런 의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는 왜 고인을 2번 욕되게 하는 언행을 한 걸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업체 측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 측은 고용노동청이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도 본인들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 이야기로는 저희한테 한 3명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 주장은 5인 이상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달리 좀 조사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업체 사무실 안 신발장에는 근로자들의 신발이 빼곡했습니다. 저희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랑 내가 확인해 보니까 5인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2022년 경우에는 한 14명까지도 근로자 수가 좀 찍히더라고요. 또한 양군이 온열 질환 증세를 보였을 때 업체는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양군이 정신을 잃어갈 때 부축을 하고 물을 먹여 쉬게 했다고 했지만 사고 현장 CCTV에는 부축을 하는 사람도 물을 들고 가는 사람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초기 대응과 응급조치만 빨랐더라도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이제 처음에 증상은 분명히 느꼈겠지만 이런 이제 대응책들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악화돼서 나쁜 쪽까지 진행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당국 역시 폭염과 온열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근로자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정확한 증상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좀 빨리 조치를 했으면
또 이런 어느 정도 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초기 대응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폭염과 온열질환 증세에 대한 빠른 대처가 있었더라면 여전히 어머니 곁에서 웃고 있었을 양준혁 군. 27살에 건장했던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어머니는 슬픔도 추스르지 못한 채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들의 사과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억울함 없이 우리 아들을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웃으면서 말끝할 수 있게 하루빨리 보내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재난으로 다가온 만큼 온열질환에 쓰러지는 제2의 양준혁 군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지권을 이야기를 하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양 품별이고 나왔는데 이거 그 일당을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편법으로 뭐 좀 일하다 쉬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지권이 사실 무력화되는 게 하나 있고 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이제 쿨링 모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거부를 당했던 거고 그래서 아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 중지권이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상황. 더욱이 입사 이틀 차였던 양준혁 군에게 작업 중지권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폭염 속 노동 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온열질환에 쓰러진 양준혁 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 제도 또한 촉구해봅니다.